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2022년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1월달도 벌써 반이 지나간 그런 날을 살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데 2022년 들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어떤 걸 신고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것이 신고제라고 합니다. 자, 신고 유형을 보면은 신규, 갱신 신고는 모든 신규 계약 플러스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는 것들, 임대료가 변동이 없는 것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증금이 임대료가 변경된 것은 신고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경, 계약 체결된 신고권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의 변경하는 것은 변경신고, 해제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권의 임대기간 개시 전에 해제되는 거는 해제신고. 네, 이런 걸 다 신고도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 플러스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네. 주택신고,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의 주거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예, 큰 도시의 대도시권은 대부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네, 제가 여기서 헷갈렸는데 반전세 같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환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볼 때 환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천에 1만원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왜? 초과가 아니잖아요. 6천에 1만원이면 6천에 30까지도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여기서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6천보다 넘어서야 되고요. 6천에 30까지 반전세 형태, 월세 형태로 되는 것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6천 1만원은 신고해야 된다.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6천에 월세 30이 있는 것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네,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고 합니다. 네. 춘천 Q&A네요. 한번 읽어보죠. 춘천시에 소지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요? 6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이거는. 네. 세종 특별
잠깐만, 춘천시잖아요. 야, 지역도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세종특별자치시 2천만 원에 40. 예, 30만 원 초과니까 40이니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갱신 계약? 읽어보죠.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임대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수리 신고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갱신을 하면서 기존 계약서에다가 변경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계약서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넣으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 내용인데, 자,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여기가 써있지는 않는데, 우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계약 내용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대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온라인으로 해도 똑같죠. 양식은 똑같은 양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계약서를 가지고 보면서 접수를 하면 되죠. 그리고 아마 사진도 찍어서 아마 첨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계약일과 잔금일 간의 날짜가 물건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면은 요즘에는 한 달 30일 이내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날짜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이 신고 날짜와 그 다음에 입주하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먼저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고 그럼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 그리고 입주 때는 전입신고, 이렇게 두 번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했는데 이런 절차상으로 조금 더 번거로운 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